요즘 사람들한테 전세 얘기만 꺼내도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지지. 왜냐면 이건 그냥 집 문제가 아니라 뇌를 잠식하는 심리전이거든. 솔직히 말해보자. 한국에서 집을 가진다는 건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도박판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야.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뭔가 내 정신 한 조각을 통째로 맡겨버린 느낌. 이 돈이 무사히 돌아올까?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대출이 오늘은 몇 퍼센트 오르려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 벽을 긁어대.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전세는 이미 심리적 공황 시스템이 됐어. 부동산 앱 열어보는 게 뉴스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대라니까. 요즘 2040대가 가장 자주 검색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대출 이자 계산. 이게 우연일까? 아니야.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주거 불안이라는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스트레스를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불안하다고 하소연하면 돌아오는 말은 딱 두 가지야. 다 그렇게 살아. 혹은 돈 더 벌어. 이게 위로냐? 아니, 이건 그냥 양심 없는 현실 통보지. 사실 전세 스트레스의 무서움은 돈이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어. 사람이 계속 불안한 상태에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력이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미세한 소리에도 잠을 깨.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 공포 상태로 사는 거야. 한국인들의 전세 스트레스는 거의 장기 고문에 가까운 멘탈 공격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데 점점 무너져. 왜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매일 뇌를 갉아먹으니까. 자, 이제 하나 물어보자. 혹시 요즘 들어 점점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폭발하고 밤에 잠들려면 머리가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 그런 건 느껴본 적 있어? 그게 바로 주거 불안이 심리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신호야. 한국에서 전세살이 하는 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무사하겠지 하고 확인하며 사는 거랑 다를 게 없어. 전세금, 이자, 월급, 물가, 이 네 가지가 매일 머리 위에서 칼처럼 흔들리면서 떨어질까 말까 하는 느낌.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은 당연히 방어적인 존재가 돼. 관계도 예민해지고 감정도 삐걱거리고 작은 위험에도 큰 공포를 느끼지. 특히 2030은 진짜 심각해. 부모 세대처럼 집 사면 안정, 이런 공식이 깨졌잖아. 전세가 안정장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전세가 폭탄인지 안전핀인지 모르는 도박판이 됐어. 여기서 문제는 더 깊어져.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현재까지 잃어버리는 존재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하루 10번만 반복돼도 집중력, 창의력, 인간관계, 자존감 전부 무너져. 결국 남는 건 하나야. 무기력. 웃기지 않아? 집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시대라니. 결혼을 포기하는 것도, 출산을 미루는 것도, 인간관계가 피곤해지는 것도 전세 스트레스랑 부채 불안이 촘촘히 엮여 있어. 그래서 요즘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다. 이 말 진짜 우울한 게 아니라 뇌가 SOS 보내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 우린 왜 이렇게까지 집에 집착하는 걸까? 대답은 단순해. 한국 사회에서 집은 안정이 아니라 존재 가치의 기준이 돼버렸거든. 집이 있으면 안정적인 사람, 집이 없으면 아직도 미완성 인간. 이런 인식이 사람 자존심 깊숙이 박혀 있어. 그래서 전세 스트레스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공격에 가까워. 나 아직도 제대로 못 살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만 못하지? 이런 비교가 뇌를 갉아먹는 독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인간을 가장 조용히 파괴하는 방식이 뭔지 알아? 티가 안 난다는 거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퇴근길에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SNS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일상 올리고. 근데 밤만 되면 수천 가지 불안이 머릿속에서 기어나와. 전세 이사 날짜, 보증금, 대출이자, 집주인 연락 안 받는 거. 이런 생각들이 침대 위에서 사자의 발톱처럼 마음을 긁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한 척 출근하지.
근데 속은 이미 반쯤 부서져 있어.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퍼지고 있는 조용한 멘탈 붕괴야.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전세 스트레스는 사람을 더 고립시키는 힘이 있어. 집 문제는 자존감 문제랑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잘 안 해.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불안이 점점 더 깊게 뿌리내려. 이게 바로 다크 사이콜로지의 핵심 메커니즘이야. 고립된 인간은 가장 빨리 무너지고 가장 쉽게 지배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요즘 사람들 정신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사람들이 불안해질수록 더 많은 정보에 매달리고, 더 많은 선택을 망설이고, 더 많은 돈을 잃을까봐 공포에 떨고, 결국 더 쉽게 휘둘리지. 심지어 웃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이 불안은 실제 손실보다 손실 가능성이 더 뇌를 망가뜨려.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아도 잃을까봐 뇌가 먼저 무너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악랄한 심리작용인지 알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지독한 주거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말해. 그래도 살아야지. 근데 이 말은 그냥 체념이 아니라 한국인이 가진 이상한 생존 본능이야.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일상화시키는 능력.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힘. 근데 조심해야 해. 익숙해졌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야. 상처는 조용히, 깊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너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몰라. 전세 스트레스와 부채 불안. 이건 한국인의 멘탈을 파괴하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어두운 심리전이야. 그리고 이 전장에서 너가 잃고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너 자신일지도 몰라. 그걸 이제라도 알아차렸다면 이미 절반은 깨어난 거야.